네, 좀 더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김 기자가 전해드린 이 패턴이 2, 3년 전부터 바뀌기 시작한 장마 패턴이라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날씨는 김진도 YTN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전국적으로 비가 어느 정도 왔는지 강우 현황부터 좀 정리해 주십시오. 어제부터 오늘까지 온 비의 양을 보면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100mm 정도가 조금씩 넘습니다. 그래픽으로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대부분 50에서 100mm 정도의 비가 내린 지역이고요. 네. 그 중간중간에 보이는 이 부분들,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 그리고 경북 지역까지 이 지역은 100mm가 넘는 지역이고요. 특히 경북 같은 경우는 중간에 빨간색으로 표현된 지역이 경북 영주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강수량이 늘고 있는데 네. 지금 330mm나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에 광주 지역에서 284mm의 강우량이 기록됐는데 네. 그게 이틀 만에 다시 경시된 겁니다. 한 지역에 하루 밤 사이에 내린 비로서 가장 많은 양의 비가 올여름에 내렸습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경북 영주 쪽에는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는데 피해 상황도 좀 있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산사태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토양 같은 경우 많은 비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경사가 급한 지역 같은 경우는 강한 비만 쏟아져도 바로 그 토사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네. 지금 전체적인 그 산사태 위험 상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경북 영주 부근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네. 그 주변 지역으로 150에서 20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엔 지금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산사태 주의보 지역, 네, 그리고 이 네. 빨간 지역은 산사태 경보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남부 지역, 제주도까지는 강원 지역까지 포함해서 산사태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고요. 네. 그 밖에 서울을 포함한 충청도 지역은 산사태 위기 경보가 주의해서 지금 비가 그친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으로 한 단계가 약화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산사태도 점점 늘어나고 그렇죠. 올해도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 산사태를 좀 그 대비하는 뭐 전조라든가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산사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이 포함할 수 있는 물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포함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너무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게 네. 되면 물과 함께 토사, 안반이 한꺼번에 흘러내리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꼭 전조 현상을 동반을 합니다. 가장 큰 전조 현상은 무엇이냐면 갑자기 경사면에서 물이 솟아오를 경우 그건 지하수가 이미 포화 상태고 넘친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곧 산사태가 날 수 있다라는 신호가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반대로 잘 나오던 우물물이 갑자기 끊겨버리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는 산 위에 어느 지역에서 지하수가 끊겼다는 소식이고요. 네, 그거는 바로 안반이 흘러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산사태가 임박했다라는 두 번째 전조 증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는 바람이 불지 않는데 굉장히 나무들이 흔들리거나 우르릉 하는 번개 소리가 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게 산사태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조 증상, 세 가지 전조 증상을 본다면 바로 대피를 해야 되고 대피를 하는 와중에는 주변에 신속하게 전파를 해서 같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주의보랑 경보 내린 지역들이요. 네. 또 다시 비가 굵게 짧게 내리면 위험하잖아요. 그때까지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다행스럽게 앞으로 한 사흘 정도는 비가 좀 주춤합니다. 지금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인 지역은 조금 더 봐야 됩니다만 네. 비가 더 내리는 게 아니라 그쳐가는 단계고요. 중부지방 같은 경우 비가 모두 그쳤고 앞으로 한 사흘 정도는 비 예보가 없습니다. 네. 있다고 하더라도 소나기 예보고 또 내린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양이 내릴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산사태가 위험한 지역 같은 경우는 보강을 해야 되고요. 축대도 같은 경우도 보강을 좀 해야 되고 또 주변에 토양들이 머금고 있던 물들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때문에 한 번 더 비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하지만 위험한 지역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강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네. 아까 그 영주의 피해를 본 가정의 경우는 갑자기 밤에 막 쏟아지니까 그런 전조 현상도 느끼지 못한 잠자다가 이제 당한 일이 점점 대비하기는 사실 어려워지는 것인데 이런 패턴이 이제 2, 3년 전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이제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구름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위성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네. 위성 영상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 아래쪽에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장마전선입니다.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 남부 그리고 일본까지 길게 형성이 돼 있죠. 이게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서울 지역 그러니까 중부지방에 머무르고 있었던 장마 전선이 하루 만에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네. 근데 내려오면서 야간에 걸리게 되면 이게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전부터도 나타나는 현상이긴 합니다만 정체 전선상에서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 굉장히 강한 비구름들이 발달합니다. 예. 그게 기본적인 현상이었고 그래서 야행성 장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이 올해 장마가 월요일 정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보시죠. 네네. 제주도부터 시작을 해서 광주에 비가 내렸었고요. 어제 낮 동안에는 춘천 지역에 굉장히 강한 비가 내렸고 이제 어제 밤 사이에는 영주 지역에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폭우가 쏟아지는 게 게릴라 폭우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지역을 옮겨 다니고 또 야간에 강해지더라도 보통 넓은 면에서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띠 형태로 해서 전라남북도에서 경상북도까지 동시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 올해는 특징적으로 어느 지역에 한 군데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네. 그게 광주 지역에 284mm의 비가 내린 것이었고요. 또 어제 밤 사이에 영주 지역에 330mm의 비가 내린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올여름 장마는 야행성과 게릴라 장마라는 기존에 나타났었던 2, 3년 전에 나타났었던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것 외에 어느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독특한 일정한 지역, 굉장히 좁은 지역 내에서 강한 비를 쏟아붓는 네. 정말 누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도깨비 같은 장마 형태 세 가지 특성을 동시에 보인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7월 중순 그러니까 장마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서울처럼 분석입니다. 인구가 밀집한 곳에서도 그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광주도 도심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광주에 284mm가 하룻밤 사이에 내렸고 시간당 50에서 70mm 정도의 비가 내렸단 말이죠. 50에서 70mm의 비라면 서울에 50에서 70mm의 비가 내려도 똑같이 피해가 납니다. 네. 그리고 그게 2-3시간 정도 지속이 되면서 100mm가 넘는 순간 도심적 침수 현상도 서울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걸린지를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어느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럴 경우 그 범위 내에 있는 지역에서는 모두 이 상황들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게 이번 여름 장마의 특징입니다. 네. 네. 뭐 어디 가릴 것 없이 일단 다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슈퍼컴퓨터가 정확하게 여기입니다라고 짚어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이틀 전에 광주에 283mm의 비가 내렸을 때 네, 네. 야간에 장마 전선이 형성되는 게 보이긴 했지만 슈퍼컴퓨터 두 가지 모델 모두 굉장히 많은 비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100mm 정도의 비나 90mm 정도의 비를 예보했거든요. 네, 네. 그 정도라면 이틀 정도의 예상 강우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나지는 않는데 네. 그 예상을 벗어나서 284mm의 비가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측을 벗어나는 형태의 강수 강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밀리미터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100mm 그러면 이게 잘 감이 안 오거든요. 네. 이게 과거에는 이런 게 거의 없었던 거죠. 제가 1990년도 정도만 하더라도요. 네. 강우량이 100mm를 넘으면 조심해야 되겠다. 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은 그때 처음 500mm 예보가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주 산간에 500mm 예보를 냈을 때 500mm 오나 했는데 실제 500mm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주 산간은 500mm가 자주 있는 현상이 됐고요. 네, 네. 내륙에서도 300mm 이상 심지어는 500mm 예보도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온난화가 심해지고 온실가스 효과가 계속 더해지면서 한반도도 열수송량이 굉장히 늘어났고 그것 때문에 강수 강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증가했다. 그래서 적어도 200-300mm 정도의 비가 밤사이 내린다라는 게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니다. 네.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네. 게릴라성이기 때문에 예측 어렵다고 하셨지만 당장 단기적으로는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밤 이후 날씨 예보 어떻습니까? 우선은 사흘 정도는 잠깐 야간의 호우 걱정을 잠깐 덜어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대신 제주도하고 남해안은 제외입니다. 지금 장마 전선이 딱 제주도 부근에 머물러 있거든요. 따라서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권 내에서 계속해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제외한 내륙은
장맛비 걱정은 잠깐 덜어놓으셔도 되고 네, 네. 무더위가 대신 기승을 부립니다. 30도가 넘는데 서울이 오늘 같은 경우 31도, 내일이 34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폭염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 또 한 차례 장마 전선이 올라옵니다. 네. 위성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지금 장마 전선이 현재 보셨듯이 여기가 한국이 우리나라고요. 네, 네. 그리고 장마 전선이 여기에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쪽에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여기에 걸립니다. 네. 근데 이때는 어제 발생했던 저기압보다 훨씬 강력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기 때문에 화요일과 수요일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요. 이때는 비의 주 무대가 남부가 아니라 중부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때 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사흘 정도는 괜찮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에 다시 장마입니다. 양도 더 많이 내립니까? 아직까지 양은 정확하게 예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슈퍼컴퓨터 모델 모두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모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의 강도는 적어도 시간당 30에서 60mm 정도의 강수 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도 밤에 또 이렇게 막 쏟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화요일부터 화요일 밤부터 수요일 오전 사이가 피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때는 중부지방입니다. 예. 그러면 장마는 언제 끝나는 것이고 장마가 끝나면 일단은 이 집중호우 걱정은 좀 덜해도 되는 겁니까? 장마 기간은 보통 한 달입니다. 그런데 올해 장마가 6월 26일 제주도부터 시작됐고요. 네. 예년보다는 6일 정도가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마가 언제 끝나냐? 7월 중순 정도까지가 장마의 피크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우리나라의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 2000년대 이후부터 특징이 장마 초기에 강한 비가 많이 내렸고요. 두 번째는 장마 이후에도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예, 예. 무더위와 함께 집중호우도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마 때와 비슷한 형태가 아니라 장마 때보다 조금 더 강한 강도의 강수가 장마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현상이고요. 또 장마 이후에는 태풍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요인, 장마 이후에 국지성 호우와 태풍 두 가지 요인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오늘 걱정되는 소식을 많이 전해주시네요. 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장마 이후에도 또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우기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비가 한번 왔다 하면 피해를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예보가 나왔을 때는 그 지역에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중부지방은 이제 폭염을 주의해야 그렇죠.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비가 한 번 내리면 보통은 좀 이 뜨거운 기온이 식기 마련인데 바로 폭염이 일어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나라의 여름 기후 패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날씨는 비만 내리지 않다면 30도를 기본적으로 온도는 높게 올라가는 거죠. 그 위에 강한 일사가 더해지면 순식간에 33도 이상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과 인천 수도권에 지금 이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예.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일은 서울이 34도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28, 9도까지 내려가게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장마 기간에는 장맛비와 폭염이 교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YTN 김진두 기상재난기자의 해설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